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미국의 여러 가지 이민 정책이 뒤숭숭한 가운데 영주권자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공항에서 영주권을 뺏겼다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언제 있을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것, 그리고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나는 미국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영주권자는 한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미국에 살 수 있는 영주권이라는 퍼머넌트 레지던트 카드를 받으신 분들이 영주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주권자는 미국에 살 의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범법 행위를 했다. 그러면 또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 갔다 왔더니 영주권을 공항에서 박탈당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딱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법으로 딱 명시된 게 없는데 1년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있었다. 그럼 미국에 살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영주권을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웹사이트 같은 데 보면 182일입니다. 뭐 이렇게 딱 날짜를 적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1년 365일이니까 절반에 조금 안 된 날 182일 이상 채우려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꼭 날짜가 정확히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 1년의 절반은 해외 나가 산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래저래 찾아봤더니 며칠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6개월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듯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갔다 오셨는데, 한국에서 오래 있다 오셔갖고 공항에 입국을 하다가 갑자기 당신 나갔다 온 날짜를 보니까 지금 한 7개월 됐는데 잠깐 이리로 와보세요. 예, 그리고 와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까딱 잘못하면 이제 영주권을 뺏길 수가 있는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I-407 폼입니다. 알파벳 I, 숫자 407, 407, I-407 폼입니다. 여기다 사인하면 끝입니다. 이건 절대 사인하면 안 됩니다. 자, 우선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오늘 내용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여러분이 특별하게 뭐 미국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당하는 게 아닌 이상, 이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오다가 문제 생기는 거는 이 6개월, 미국에 살 의지가 있냐 없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3개월 갔다 왔는데 왜 잡혔죠? 예, 3개월씩 뭐 2번, 3번 갔다 오면 이것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총 6개월입니다. 그리고 뭐 한 번 나갔을 때 6개월 이상 있다? 예, 그러면 또 당연히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심사관이 데리고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겠죠. 예, 그리고 와서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Record of the Abandonment of the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예, 이겁니다. 얘기가 좀 길죠. 예, 이게 I-407입니다. 예, I-407인데 여기다가 사인을 하면 자발적으로 영주권 지위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꼬시냐? 여기다 사인하면 넌 추방당하는 게 아니다. 그냥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여러분이 만약에 이민국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이고 미국 들어오는 게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I-407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영주권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갖고 도로 뭐 ETA 비자를 갖다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미국에 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고 뭐 여행 비자도 올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 추방을 당했다. 그럼 미국에 못 들어오는 거죠. 미국에서 뭐 강력 범죄를 저질러갖고 추방을 당했다. 그럼 이제 향후 한 10년 동안은 미국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사관이 당신은 미국에 살 의지가 없어 보여. 벌써 한국에 8개월 동안 있었잖아. 영주권을 박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추방을 시켜버리면 그때는 미국에 앞으로 한 10년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구슬리는 방법이 뭐냐면 I-407에 사인을 해라. 그러면 미국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영어도 좀 불편하고 잘 모르고 겁나고 불안하면 거기서 I-407에다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영주권은 끝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영주권을 못 받냐? 예, 받을 수는 있어요, 이론상. 근데 여러분 영주권 받는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렸습니까? 되게 힘들었죠. 다시 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그만큼 또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I-407, I-407에 사인하는 게 진짜 신중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이제 외국에 나가 있으면 영주권 박탈당할 수가 있는데 뭐 한국에 한 2년 동안 있다 왔는데도 영주권을 박탈 안 나간 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예, 미리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우행 식구분 중에서도 실제 그런 얘기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 이제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그랬고 나갔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병원에서 생각보다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어머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머님 병수발을 계속 들고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어머님 병수발을 들고 그러고 나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치르고 미국에 오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뭘 신청해야 되냐? I-131, I-132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미리 신청하셔갖고 재입국 허가서라고 합니다. Re-entry permit. 예, 이거를 갖다가 미리 신청해갖고 제출하고 이제 한국에 갔다 오면 2년 동안 있었어도 어머님 병원 다녔던 거, 어머님 장례식 이런 다큐멘트가 다 있으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주니까 이를 갖다가 오케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내 은행 어카운트에 내가 이 돈이 있고 미국 내 내가 뭐 사놓은 집이 있다든가 혹은 또 미국 내에서 내가 뭐 계약해놓은 어떤 비즈니스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미국에 들어올 생각을 한 사람이구나. 이런 의지가 있으면 I-131을 허가를 내줍니다. 이거를 미리 받고 6개월 이상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Y-131을 받고 한국에 있다가 왔을 때도 이 심사국에서 잠깐만 이리 와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한국에 오래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이 제대로 다큐멘트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쫓겨날 수가 있어요. 제가 상황이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한국에 나갔었는데 어머님이 생각보다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셔갖고 어머님이 그동안 병원 기록이 여기 있고요. 어머님 장례식 날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갖고 있는 은행 어카운트 밸런스가 여기 있고요. 근데 또 미국에 있는 집 이 소유주가 제가 여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얘기하면 별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거기서 너무 공포스럽기 때문에 심사관이 좀 회유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너를 쫓아내면 너는 다시는 미국에 못 들어와. 근데 407에다가 사인만 하면 너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미국에 올 수 있어. 그 얘기는 영주권을 주겠다는 소리는 아니죠.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 분들이 몰라서 407에 사인을 해서 그렇게 어렵게 받았던 영주권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심사관을 만난다 하더라도 한국 갔다 와서 심사관을 만난다 하더라도 혹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6개월에서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요. 6개월이 조금 안 됐는데도 심사관이 불러다가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법적으로 정확히 182일이라는 이 날짜는 적혀져 있지 않더라고요. 여기 법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찾아보니까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미국보다 다른 나라에 더 많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많이 산다. 그럼 결국 뭐 날짜로 따지면 183일이 되겠죠. 1년 중에 183일을 해외에 나가 있다. 그러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딱 단언 지을 수가 있는데 표기는 그런 식으로 미국에 살 의지가 있는 점인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심사관을 만난다 그러면 싸우려고 들지도 말고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관한테 얘기를 또박또박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국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일 때문에 갔다 왔지만 미국 내 집 계약서 혹은 렌트 계약서 혹은 뭐 집을 샀으면 뭐 집 소유 증명 혹은 뭐 집 주소가 적혀 있는 우편물 미국에서 여러 가지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뭐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인터넷 뭐 이런 같은 거 다 그리고 또 미국 은행에 있는 돈 계좌 뇌역 근데 또 미국에서 직장에 일한다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명 급여 명세서가 제일 좋죠. 페이스터프라고 하죠. 페이스터프. 그다음에 세금을 쭉 내왔던 거, 세금 신고 기록. 그다음에 미국 내 가족이 있다. 미국 내 남편이 있다. 우리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나 뭐 자녀 정보, 이런 것들을 꼭 알려주시면 이 사람이 뭐 미국에 살 생각인데 이번에 또 불가피하게 잠시 조금 오래 한국에 있었구나 라면서 그냥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 중요한 거는 이들과 싸우자고 들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싸우자고 들면 자기들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법대로 해볼까? 그럼 누가 피해볼까? 한번 해볼까? 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절대 기죽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계속 I407 폼에다가 사인을 하라고 하면 절대 서명하고 싶지 않다. Secondary inspection, 추가 심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추가 심사를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위의 단계가 이제 이 상황을 다 검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간을 또 벌 수가 있고요. 좀 더 상세하게 모든 입장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의 담당자가 노를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들어주고 이해가 가네? 예, 그럼 영주권 그냥 유지하세요.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secondary inspection, 예, 추가 심사를 원한다. 절대 407에 사인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custom border, 예, 여기 CBP라고 하죠. 예, CBP는 강제적으로 여러분이 사인을 할 수 있게 요구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407, I-407에 사인을 강제적으로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푸시한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냐? 예,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뜨끔할 겁니다. 왜냐? 강요하고 있다라고 나중에 증언을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커지거든요. 나한테 강요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4-7은 여러분이 사인을 하면 그냥 영주권 포기입니다. 스스로 포기해요. 여러분이 포기했기 때문에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달콤한 얘기를 하죠. 지금 미국에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다면서 그냥 여기서 추방당하면 이제 10년 동안 미국에 남편도 못 보러 오고 아이도 못 보러 와. 그러니까 4-7에 사인하잖아? 그러면 미국에 방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4-7에다가 사인을 해.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거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에 이 많은 이 백인들 빼놓고 이제 유색인종들을 좀 미국에서 배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민국 심사관 중에서도 좀 인종차별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꾸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I-407에다 사인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속마음은 모르지. 우리가 까디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 407을 갖다가 사인하지 마시고 계속 문제가 생기면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부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 서명하면 영주권 뺏기고 끝이에요.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영주권 그 자리 잘라버리고 끝입니다. 만약에 서명 없이 거부를 당하면 나중에 이미그레이션 코트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해서 싸울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노리스 투 어피어 갖고 추방 절차 통지서가 나오면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거 I-407 폼 여기에 사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영주권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영주권은 없어진다. 다시 받을 수 있냐? 여러분이 처음 받았던 만큼 다시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 쉽지 않은 일이다. 자, 그리고 이제 I-4-7은 왜 이 사람들이 강요를 할까? 예.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유색 인종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을 회유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족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만나려면 지금 추방당하면 이제 한국 가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못 들어와. 4-7에다 사인하면 요건 영주권 그냥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행 비자로 미국에 올 수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꼬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꼭 사셔야 된다. 예, 그런 분들은 절대 I-407에다가 사인하지 마시고요. 한국에 나가셨는데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러면 I-131, I-131 Re-entry permit 이거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미국에 들어왔고 I-131 Re-entry permit을 제대로 받고 한국에 가 있는 이유를 대고 이렇게 갔다 오시고 이때 중요한 거는 저도 우리 시청자한테 들은 건데 어머님이 그동안 병원에 있었던 기록 그 다음에 내가 한국에서 있었던 기록 어머님의 장례 기록 뭐 이런 것들을 한국말로 되는 거 다 공증받아서 갖고 왔대요. 예, 다 영어로 다시 번역해갖고 공증받아서 갖고 왔고 이것을 심사관한테 보여주니까 심사관도 인간이라면 이해돼서 야, 너 그래도 나가. 예, 이러면 진짜 인종차별적이죠. 예, 이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보통 인간이라면 이 사람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구나. 한국 가서 이제 어머님을 이렇게 돌보느라고 이렇게 2년 동안 미국에 못 들어왔구나. 그래도 도로 미국 와서 열심히 살라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영주권 문제 없이 도로 리엔트리 시켜줄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긴박하고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주변의 영주권자분들, 한국 나갔다 오시는 분들 꼭 I-407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이 영상도 알려주시면 더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 그다음에 그 댓글, 그다음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구독해 주시면 너무나 제가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